안녕하세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발표자 황석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신 유연주 윙크스톤 디자이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스튜디오 워크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난달까지 5년 반 동안 일했고, 현재는 재충 전후 프리랜서로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디자이너는 바로 이현송 디자이너입니다. 이현송 디자이너는 바로 지난달부터 현대백화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현송님의 멋진 이력을 살펴보면 예술학과 시각 디자인 전공 후 안그래픽스에서 출판팀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뒤 공부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대학원을 졸업했고, 런던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디자인 에이전시 펜타그램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귀국하게 된 현송님은 동료 강주성 디자이너와 함께 스튜디오 리모트의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현대백화점 디자인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현송 디자이너를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이포그라피. 둘째, 작업 매체 확장과 협업. 셋째, 아카이빙과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에 주목해 다양한 작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이포그라피는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는 작업들입니다. 현송님은 창비시선 다시봄 시리즈의 표지 시스템을 디자인했는데요. 기존에 간행됐던 시집을 가려 뽑은 시선집을 새로운 미감으로 다시 소개하기 위해 창비의 시작이 되었던 개간, 창작과 비평, 창간호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간은 명조서체와 색면의 조합으로 표지를 구성했는데요. 이 표지 시스템은 시집과 매우 어울리는 과감하게 비워둔 여백과 함축적으로 느껴지는 색면이 돋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송님의 실험적인 타이포그라피 작업입니다. 제목은 발언, 공유, 기록입니다. 최소 단위 모듈로 만들어진 알파벳의 조합인데요. 단순한 모듈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대학원 때 만들었던 타입페이스를 발전시킨 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현송님의 주된 모티프 중 하나로 타입의 요소를 분할하고 재조합해서 문자와 형태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들입니다. 이 포즈라는 작업은 강주성 디자이너와 협업한 것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자르고 재조합해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낯선 형태를 만들어내서 보는 이에게 신선한 멈춤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이노울 디자이너가 만든 서체 아르바나를 선보이는 전시의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아르바나가 라틴 캘리그라피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스크립트 서체인 것에 착안해 포스터 역시 한글과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서체의 가장 큰 특징인 오픈 타입 기능을 이용해 일부 받침이 직선인 평행선 스타일과 받침이 유선형인 스타일을 한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백필름 백포스터에서도 과감히 한글과 로만 알파벳의 타이포그라피로만 구성을 했는데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포기하는 대상인 레오라는 제목보다는 주인공의 감정을 상상하게 만드는 부제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갈한 서체와 어긋난 띄어쓰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감한 선택 후 세심하게 다듬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타이포그라피 위주의 작업에 기반을 두었던 현송님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차 매체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바로 두 번째, 확장되는 작업 매체와 긴밀한 협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출시가 중단됐지만 구글 폰트의 의뢰로 이뤄졌던 이 폰트인 유즈는 구글 폰트가 모바일, 웹, 인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그 폰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하는 현송님의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돋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디자인 에이전시 펜타그램에서 쌓은 경험이 큰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책이라는 매체로 주로 활동해오던 작업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펜타그램에서의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마나타코라는 캐주얼 멕시칸 레스토랑의 브랜딩인데요. 악치덴츠 그로테스크라는 서체와 흑백 컬러만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타코 식당의 비주얼과는 확연히 다른 컨셉입니다. 타코 토핑과 빵가루에서 영감을 얻은 타이포그라피는 마치 타코 재료처럼 흩뿌려진 모습으로 정제된 스타일이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으로 재치 넘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폰다치오네 페드리고니 파브리아노라는 이탈리아 제지 회사의 브랜딩 작업인데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제지 회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브랜드 이름의 약자 F3개로 구성된 아이덴티티는 전통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제작 틀의 모양에서 모티프를 따왔다고 합니다. 인쇄는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도 응용하기 적합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그 어렵다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업을 커머셜한 범위로도 확장한 현송님은 한국에서 강주성 디자이너와 함께 리모트의 대표로서도 엄청난 스케일의 아트 디렉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서울 에디션인데요. 코엑스에서 열려 54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고 관람객 10만여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행사입니다. 4명의 공동 디렉터가 참여한 서울 에디션은 을지로의 낮과 밤이라는 테마로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표현했습니다. 간판과 조명에서 모티프를 얻은 모션 그래픽을 비롯해 공간의 오브제, 무빙 포스터, 각종 홍보물과 행사 아이템 등 큰 규모의 작업부터 작은 아이디 카드 하나까지 세심하게 아우르는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송님의 협업 중에서도 대규모 협업뿐 아니라 책에서의 협업을 소개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류경호 작가의 작업을 모은 책인 구간 반복과 풀입니다. 서로 이미지를 재구성해 주고받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첫 책이 한 페이지 안에서의 반복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책 전체를 관통해 반복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현송님은 이 작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와 편집 디자이너가 만나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점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의 마지막으로 오브제까지 확장된 작업입니다. 이현송 디자이너의 졸업 논문 주제이기도 했던 지도의 실용적 기능을 제거했을 때 남는 추상적인 그래픽을 발전시킨 작업으로 마포 디자인 출판 지원센터의 지원금을 받아 9월에 책으로도 출간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주제로 프레그의 조민정 디자이너와 함께 오브제 협업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이현송 디자이너의 아카이빙과 글쓰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소개합니다.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창고에서 여성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전시 WSHO 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가 열렸었는데요. 현송님은 이 전시에서 김린, 이윤정님과 함께 여성 디자이너들의 작업에 대해 리서치했고 이 전시의 리플렛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W라고 하는데요. 매우 아름답게 정제된 편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영화 정의연 디자이너와 함께 W 리스트, 확장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의 웹사이트를 개발했는데요. 이는 WSHO의 리스트는 어떤 폐쇄적인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꾸준히 갱신되고 반박되어야 하는 제안이라는 의도에 따라 디자이너뿐 아니라 디자인 업계의 여성 교육자, 비평가들까지 아카이빙을 시도한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현송님은 40대 이상의 여성 디자이너를 찾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고운 한글, 아리따 부리를 만든 류양희 디자이너와 대화하며 1세대 여성 타입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디자인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가경 저술가의 세미기품물 잡지 발표회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올가을 발간될 리처드 홀리스의 글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며
FDSC 텍스트의 리뷰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텀블벅 펀딩을 성공리에 마친 FDSC 텍스트 창간호에서 지속 가능한 현재를 만들어 나아가기라는 제목의 글로 FDSC의 우멘토 행사 디자인 이모고모를 리뷰했습니다. 이렇게 이현송 디자이너는 조형적 실험을 이어나가는 디자인뿐 아니라 협업을 통해 매체를 확장해 나가며 동시대 여성 디자이너들을 조명하며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관심을 두고 아카이빙 연구조사, 번역,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딱 한 달 전 현송님은 현대백화점 디자인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멋진 프로젝트들을 펼칠지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을 주목해주세요. 이것으로 이현송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멋진 디자이너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FDSC에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